위편장기한의원 김진석 원장입니다. 장의 문제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설사와 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힘들어하는 증상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대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고민인 만성 변비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3회 이상의 배변 활동을 수월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일주일에 2회 이하의 대변을 보거나 또는 아주 단단한 변을 보게 되는 것이 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비는 나이별로, 원인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류화 변비, 임신성 변비, 노인성 변비, 장무력성 변비, 다이어트로 인한 변비, 생리 전 증후군으로 인한 변비, 산후 변비, 골반저 증후군 변비처럼 다양한 형태의 변비를 주로 진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변비에 대해서는 환자 개개인의 증상의 특징이나 원인을 잘 따져서 치료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만성 변비는 대개 대장 쪽에 종양이나 협착과 같은 특별한 기질적이거나 물리적인 문제 없이 대장의 기능상의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성 변비의 기본적인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섬유질의 부족, 둘째는 대장의 점액 분비의 부족, 셋째는 대장 운동을 조절해주는 신경의 손상이나 약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만성 변비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섬유질 부족에 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섬유질은 위장에서 쉽게 분해가 되지 않아서 위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한테는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대장 쪽에서는 유리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유리한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기본적으로 대변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변을 잘 보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충분한 섭취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특히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적은 식사량으로 인해서 변비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섬유질 섭취는 대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재료로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장 운동을 자극할 수 있다입니다. 섬유질이 장을 통과하면서 장벽에 부딪힘으로써 장 운동을 자극하여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서 대변의 이동을 촉진해 줄 수 있습니다. 셋째는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이물질이나 발암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답니다. 섬유질이 분해 흡수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섬유질이 음식에 포함된 각종 안 좋은 이물질이나 발암물질 등을 감싸서 대변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넷째는 수분을 함유하여 대변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답니다. 섬유질은 특성상 물을 많이 흡수하여 대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변비로 인해서 딱딱해진 대변을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세균 활동을 좋게 해줄 수 있답니다. 요즘 TV에서 많이 홍보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의 주된 성분이 바로 당과 섬유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데 풍부한 섬유질을 섭취하면 장내 세균의 활동과 증식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면역 기능이나 몸 전반적인 기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섬유질 섭취가 너무나도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식사 시에 야채 반찬 섭취나 과일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고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등의 외부 음식을 섭취한다면 더욱 섬유질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서 음식 섭취가 제한되면 더욱더 섬유질 섭취가 부족해서 변비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다이어트 환자들은 늘상 변비를 다 앓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비 치료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섬유질 섭취량을 늘려줘야 합니다. 내과에서도 변비 환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처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전자피로 된 제품인데 이 차전자피의 주된 성분이 바로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만성 변비 환자들에게 섬유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게끔 알려드리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 끼 식사 대용으로 해도 될 정도로 충분한 정도의 칼로리도 가지고 있고 소화에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으며 먹기도 수월한 방법이므로 변비로 고민 중인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방법부터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주 재료는 씨를 버리지 않는 씨까지 포함된 참외, 그리고 껍질을 벗기지 않는 사과, 키위를 주 재료로 하고 그 외에 다양한 야채들, 예를 들면 토마토나 당근, 파프리카 이러한 것들과 땅콩이나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에 물을 충분히 섞어서 믹서기에 아주 곱게 갈아서 너무 헐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뻑뻑하지도 않을 만큼 갈아서 큰 머그컵으로 2컵 이상, 약 700cc 이상을 하루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때 과일과 야채와 견과류의 비율을 약 5대 4대 1 정도로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것을 아침이나 저녁에 식사 대용으로 먹는다면 대신 다른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혹 당뇨가 있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라면 과일 양을 조금 줄이고 야채 양을 더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장에 심한 소화불량 증상이 있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지금 알려드린 양을 먹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본인 소화 기능에 맞게끔 차츰 양을 조절하여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섭취를 하루 식사 한 끼 대용으로 하셔도 됩니다. 특히 과식하기 쉬운 저녁 식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변비 치료나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3 내지 6개월 정도 한다면 가벼운 일반적인 변비는 아주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만성 변비 환자에게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비 치료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므로 이 방법을 일정 기간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다음 단계의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